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문 닫는 건설사들이 쏟아질 것이란 이른바 4월 위기설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이 최악의 부동산 경기 침체 속에 이 정치적 불확실성까지 맞물리면서 이 건설업계의 유동성 위기가 본격화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겁니다. 취재 기자와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부동산부 방서우 기자 나왔습니다. 방 기자, 이 최근 들어서 문 닫는 건설사들이 크게 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 주택 경기 침체가 이어지면서 주택 건설업에 새로 뛰어드는 업체는 줄고 반대로 이제 문을 닫는 곳은 늘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지난 한 해 동안 이제 421곳의 업체가 주택 건설업에 신규로 등록했는데요. 연간 기준으로 지난 2009년, 그러니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5년 만에 가장 적었습니다. 반면 같은 기간 주택 건설업 등록을 잦은 반납한 업체는 796곳이나 됐습니다. 이 주택뿐 아니라 전반적인 건설 경기가 위축되면서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종합건설업체들도 어렵긴 마찬가지였습니다. 지난해 종합건설업체의 폐업 신고는 총 641건으로 조사가 시작된 2005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부도가 난 업체도 점점 늘고 있는데요. 지난해 총 12곳의 종합건설업체를 포함한 29곳이 법정관리에 들어갔습니다. 역시 5년 만에 가장 많은 규모입니다. 이 가운데 시공능력평가 100위권 내외의 업체들도 포함돼 있어 시장에 더욱 충격을 줬습니다. 10평 58위의 신동아 건설은 물론 경남 지역 2위 건설사인 대저건설까지 무너졌습니다. 올해 들어서도 벌써 58곳의 종합건설업체가 폐업을 신고한 것으로 파악되는데요. 결국 지난 한 달간 하루 평균 2곳씩 문을 닫은 셈입니다. 네, 그래서 이른바 4월 위기설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결국 미분양이 늘어나고 공사비 손실이 커지면서 자금난이 번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사실 그런데 이 건설업계에서는 공포가 커졌으면 커졌지 좀 이 4월 위기설이 잠잠해진 적은 없다고 이제 입을 모았습니다. 네. 10평 16위로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이 태형건설의 경우는 이제 정부가 나서서 좀 유동성 공급을 해줬기 때문에 이제 위기설이 가라앉은 것이지 네. 지방 중소업체들은 이제 계속 무너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이 신동아 건설 같은 수도권을 기반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중견사까지 위태로워진 상황이고요. 앞서 유동성 위기를 겪은 롯데건설과 태형건설도 이 대출 만기 연장 등으로 급한 불을 끈 것이지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라는 지적입니다. 네, 이제는 지방 건설사나 이 중견 건설사들의 위기를 넘어서 대형 건설사들도 안심할 수 없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최근 현대건설 역대급 어닝 쇼크를 보면 분위기가 좀 심상치 않아 보입니다. 네, 이 건설업계 맏형으로 군림하던 이 현대건설마저 지난해 1조 2천억 원의 영업 적자를 기록하면서 23년 만에 가장 큰 손실을 냈습니다. 이 고환율과 원자재 가격 상승 기조가 지속되면서 수익성을 갉아먹었고 특히 자회사 현대엔지니어링의 해외 사업장 손실이 컸습니다. 다만 이제 이런 대규모 비용을 지난해 4분기에 몰아서 반영하는 빅베스 전략을 택했기 때문에 좀 단기간에 조단위 손실이 나왔다는 게 회사 측 입장인데요. 이 빅베스란 목욕을 해서 더러운 때를 씻어내듯 과거의 부실 요소를 한 회계 연도에 모두 반영해 위험 요인을 일시에 제거하는 회계 기법을 의미합니다. 특히 현대건설처럼 최고 경영자가 새로 부임한 회사라면 전임자 임기 당시에 손실을 최대한 털어내려는 경향을 보이기는 합니다. 이 대규모 손실을 미리 실적에 반영하면 이 교체된 최고 경영자는 부담을 덜고 업무를 할 수 있고 향후 실적 개선도 더 쉽게 이뤄낼 수 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이제 실적에 이런 거를 나중에 반영하든 지금 반영하든 대규모 손실이 있었다는 점은 변함이 없습니다. 네, 이번 주에도 GS건설과 대우건설, DLENC 등 대형사 실적 발표가 대거 예정돼 있는데요. 검단 사태 이후 기저 효과가 지속 중인 이제 GS건설 말고는 연간 영업이익 감소가 전부 불가피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일각에서는 현대건설을 시작으로 대형사들이 그동안 드러나지 않은 부실을 좀 한 번에 털어내려는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지금 원달러 환율이 1,400원대 중반에 머물고 있는데, 이렇게 환율이 오르면 원자재 가격도 오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건설사들 수익성에도 문제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네,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고환율 기조가 지속되면 이제 당장 원자재 수입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 환율이 10% 정도 상승하면 이제 0.34%의 비용 상승 압력이 작용한다고 하는데요. 구체적으로는 이 원달러 환율이 1,450원대만 유지하고 있어도 건설 부문 생산 비용은 2.5% 증가하고 1,500원까지 오르면 3% 이상 뛴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가뜩이나 급등한 공사비가 또 오를 것이고 이는 고스란히
여전히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네. 분양가는 올랐지만 원가 부담도 같이 높아진 것이기 때문에 건설사 입장에서는 남는 게 없고 최악의 경우 팔리지 않아서 미분양으로 남게 됩니다. 이미 전국 미분양 아파트가 지금 위험 수위인 6만 가구를 웃돌고 있습니다. 특히 건설사 유동성에 악영향을 미치는 준공업 미분양은 4년여 만에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고요. 따라서 결국 건설업계에 닥친 보릿고개는 이 업체 규모를 막론하고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는 우려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부동산부 방서우 기자였습니다.